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 등 심사 특별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배 의원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5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제정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 일자리 제공 등 지자체 일자리 정책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여 일자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7조 계획의 수립,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1조 위탁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한재혁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 경제과장 한지혁입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저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안인가요? 지자체? 네, 말씀하세요. 예, 일자리 정책과장 한지혁입니다. 이게 경기도 내 한 절반 정도 시군에는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유무가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이제 규정을 했고요. 이제 저희 시도 아직 종합 대책이나 종합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세부적인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조례를 근거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4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거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인데 하실 계획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아직 한 번도 저희가 안 세워봐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도 안 했던 일자리는 뭐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용역을 통해서라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거죠? 예,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배 의원님 이하 일자리 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안성문화원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된 조례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12조 인용된 조례의 제명을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안성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을 반영하고 안 14조와 16조는 상위 법령 조문을 삭제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및 의안의 비용 축에서 관계 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 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저 질의 하나 드리면요. 지금 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안성시청 앞에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4.1 항쟁 기념 관련해서 행사. 근데 안성 사건이라는 글씨가 있던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안성 사건이요? 네네. 현수막에. 그 2일간의 해방 그 당시 네네네, 사건이라는 본관에. 표현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안성 사건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갑자기 나온 건지. 네, 뭐 박근혜 의원님 하실 일 있으십니까? 그 원곡에 그 봉 회장님께서 그 안성 사건을 가지고 이제 테마를 가지고 연극을 아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명칭이 안성 사건입니다. 연극의 제목인가요? 네.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그걸 그 단어를 쓴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혹시 아시는 건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그 저기 문화원 그 저기는 지금 보훈처 관련 사업으로 저희 문화관과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저 복지정책과 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뭐 확인하고요.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사건이라는 표현은 단어 뜻을 보셔도 그렇겠지만 단어 뜻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끌만한 일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사건, 나쁜 사건이 다 동시에 사건인데 이걸 사건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네. 어쨌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 거죠?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소관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개정 이유입니다. 안성시 건설 노동자의 우선 고용 확대하여 지역 건설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사항은 안 11조 2항의 지역 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 축에서 관계 법령 발췌해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2026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 예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면 이제 보통의 인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얘기하는 우리 인력들이 이게 지역에서 보통 우리 공사 담당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지금 투입된다고 보십니까? 대략. 지금 현재요. 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하거나 이런 조례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행 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는 네.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있는 보통 인부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사실상 정확한 거는 파악한 건 없습니다. 네. 네, 건설관리과장 구상렬입니다. 의원님 지역 건설 노동자가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몇 프로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1억 원 이하의 는 관내 입찰이거든요. 관내 입찰도 그러니까 건설업체 전문 건설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다 안성시 관내 노동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1억 원 이상 도입 입찰이라든지 전국 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외주 업체에서 와가지고 저희 안성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또 건설 공사 현장마다 조금씩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게 네. 이게 이제 그런 경우일 수 이제 선언적으로 조금 좀 더 한다는 의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안성시에서도 발표한 거 보면 지역 선순환 프로젝트? 네. 예. 그래서 이제 지역 우선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든 안성시에서도 계속 주장했었던 내용이고 이게 이제 구체적인 저는 그래서 통계나 수치가 좀 수반이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안성시가 해야 우리 지역 선순환을 위한 프로젝트가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이게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면 저는 똑같은 이제 예전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 지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 지금 이제 프로젝트나 우리 조례가 바뀌면서 어느 정도 인원들을 좀 배가 시켰느냐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증감했는지는 대략적인 수치로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객관적이고 조금 통계상으로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수치를 지금 하여튼 그 통계화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더 중요한 것도 있죠. 뭐냐면 우리 이제 감독관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관급 공사 발주하면 이제 감독관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관급 공사 같은 경우는 감독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우리 그 인부들이나 인력들을 우리 쪽 그 지역 업체 우선순위로 쓰느냐 뭐 이런 게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됐든 안성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역 선순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치화하는 거, 통계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렵더라도 방법을 좀 찾아서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축적해 놓는 게 그렇게 좀 어렵지만 해놔야 이후에 이제 그 정책들이 먹힐 수 있다. 이걸 그냥 단순히 선언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로 좀 해달라. 이건 당부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약간 그 좀 전에 최호수 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된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다시 중복되더라도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그 안성 시민 건설 노동자하고 지역 건설 노동자하고 단어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의원님 그 시민 건설 노동자는 뭐 그런 단어는 없고요. 저희가 그 지역 건설 노동자라고 하면은 그 저희 그 이 조례 안성시 그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회라는 조례 그 2조 5항에 보면은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5항에 보면은 그 지역 건설 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 사업이나 건설 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시민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건설 노동자에 한해서 그게 해당이 그 의미에 됩니다. 맞춰서 이제 단어를 이제 변경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건설 노동자가 안성시에 얼마 정도 규모가 있다는 거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이런 인력 업체별로 네. 이렇게 또 구성되어 있는 단 합치면 이제 전체가 나오거든요. 그게 가능하십니까? 왜냐면 현재까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어렵시죠. 저희가 파악한 통계는 없습니다. 일용직도 있으시니까 막 일용직도 이제 외국인들도 다수로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거로 보는데 그럼 50% 60%라는 게 혹시 의미가 이거에 이 전체적인 인력풀이 없는데 거기서 50% 60%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님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냐면은 이 지금 그 시군 그 고용 비율이 저희가 경기도 31군 시군 중에 보면은 구리시가 80% 돼 있고요. 한 개 시군만. 지금 용인이나 부천 저희 오산이 지금 60%까지 돼 있어요. 나머지 그 저희 안성, 양주, 이천, 성남, 고양, 안산, 광명, 김포 8개 시군이 50%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19개 시군은 아직 아예 없어요. 그 권장 비율 조례 자체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50% 돼 있는 거고 이번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호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일환으로 조금이라도 좀 그 안성 그 건설 노동자들의 어떤 그 좀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좀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가야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건설 노동자는 아니지만 다녀보면 이제 업체 대표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게 주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 대우나 또 이 뭐죠? 거기가 이름이 아빠 생각 안 나는데 그 아파트 건설할 때 처음에 건설할 때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주변에 식당가에
식사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겁니다. 이건 무슨 뭐냐면 밖에서 이제 단체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인력 시장이 좀 어렵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 혹시 아까 말씀하신 뭐 구리나 광명이나 이렇게 다 이제 50%, 60%, 80%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역차별로 인해서 혹시 우리 안성 사람이 거기 갔을 때 지역 건설 노동자로 구리가 80이라면요 역차별을 받을 수 있겠네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로 뭐 그냥 이왕 해놓은 거면 100%에만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의원님께서 좀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 어느 그 건설 업체에서도 직영 인부가 있거든요. 직영 인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저희 안성업체가 입찰이 돼가지고 갔을 때 직영 인부를 가서 시공을 해야지만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효율적이고 또 그 정밀한 시공도 가능한 한태가 있는데 이 자체를 100%를 했을 때는 직영 인부를 쓸 수가 없으니까 저희 업체도 그런 어떤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저희 관내에서 장비랑 인력이랑 자재랑 얼마나 쓰는지 그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 자료는 그러면 뭘까요? 몇 퍼센트 쓰는지 예전에 다른 팀장님 계실 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기존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게 이제 그 회계과하고 이제 그 인허가 부서에서 네네네. 이렇게 뭐 조건 사항으로 네네. 자재라든가 어떤 그런 전체적인 사업비 아. 대비 몇 퍼센트를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요거를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공공 사업에 대해서만 국한됐다면 저희는 이제 일반 사급 공사 개인 그 공사도 그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하반기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받은 게 회계과에서 공공건축에 관련됐을 네, 때 네. 관련된 자료였네요. 장비, 네. 인력, 자재. 네, 그랬을 그래서 겁니다. 회계과에서 실제로 그 안성 건설업 협회 네. 협의회인가 그 단체랑 또 간담회를 한두 차례 가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안성시가 각별한 의지를 갖고 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치나 현황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제 개인 민간 업체들까지 다 조사를 들어가야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아마 앞으로는 전담 팀과 지금은 이제 기존 현재 있는 부서에서 이제 시작은 할 거고요. 앞으로는 뭐 전담 부서도 신설 팀도 신설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게 그 쉬운 얘기는 아닌데 민간 업체까지 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인허가권을 안성시가 갖고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네. 그게 뭐 조사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지금 여기 11조 2항에 지역 제한 입찰 공사가 지역 관내 업체만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공사를 말하는 건가요? 11조 2항의 지역 제한 입찰 공사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제한 입찰인 거는 그 저희가 뭐 1억 이하는 안성시 관내 입찰이고 또 이상은 또 경기도만 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걸 지역 저기라고 합니다. 그 제한 입찰 공사라고 합니다. 1억 이하든 1억 이상이든 다 같이 같은 개념으로 지역 네, 제한 네, 입찰 네, 공사라고 네.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건축에서는 하도급이 0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도로나 그런 공공 SOC 사업에서도 하도급이 0건인가요? 꼭 그렇다고 관내 기업?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공사 규모상 그 지역 업체를 안 쓸 수는 거의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장비라든가 뭐 어떤 뭐 물품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안 쓸 수는 없는데 앞으로 이제 그거를 수치화해서 네네. 현장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 건축에서는 하도급이 지역 관내 업체랑은 0건인데 지금까지 도로 같은 경우에 안성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에는 관내 하도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네. 그 수치도 얼른 수치화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도 좀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장비, 인력, 자재가 그 저희 공공 건축뿐만이 아니라 도로나 여러 가지 건설 관리과에서 하는 하청 관련 공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관내 하도급이 얼마나 되는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를 좀 얼른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그 안성 관내 업체를 왜 도와야 되느냐라는 당위를 생각할 때 약자니까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 전국적인 건설업체에 비하면 그 규모 있는 그 건설업 수주를 전혀 딸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관내에서 하도급 계약이 없는 이유가 규모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시가 좀 업체를 키우든가 아니면 큰 기업들이 안성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 활동하고 여기서 세금 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건설관리과가 단지 지금 50%에서 60% 이거 상향시키는 건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고요. 좀 일이 되도록 실효성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을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을 기사도 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건설관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상 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천식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최우섭 의원님, 박근배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과 같은 시설은 구조체에 물이 침투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천장 슬레이브, 바닥 및 중간층 슬레이브, 외벽 등의 방수 및 방근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 지하 구조물의 침수 및 누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류영강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근배 의원님. 이 조례는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주로 위주로 한 겁니까? 그러면 이 조례 보시면요,
4페이지 보시면요. 지하 주차장부터 해서 중간에 기획 설계에 반영하고 또 방금 계획도 반영하며 진출입로는 우수 유입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려해야 한다는 이것도 의무 조항입니까? 의무 조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이죠. 예, 예. 그러면 앞에 거도 다 권고 사항입니까? 지금 그 방수하고 방근은 이미 설계에 반영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조례에다가 담아서 더 확실하게 좀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잘 건설이 돼서 준공이 끝났는데요. 지하 주차장에 누수가 만약에 된다면 그런 감리 책임입니까? 감리 책임보다는 뭐 시공사 책임이 좀 더 시공 크겠죠. 책임이죠. 실제로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이렇게 누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조례가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누수 말고요. 이제 지하 주차장이 혹시 차소판 같은 거는 차소판은 혹시 의무 조항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권고 사항입니다. 공고사입니까? 예. 상위법 저촉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위법 저촉되는 건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경기도에서도 공문을 시행해서 오면은 대부분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 차수판을 설치하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긴 권고사항. 합니다. 그럼 동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지하 주차장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다 저 집인데 저 다른 이제 페이지의 사진을 보면 이제 지하 주차장 다 했습니다. 저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로 다 저렇게 합니까? 저거는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거는 없지만 그 공동주택 경우에는 저희가 그 보조금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도에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파트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계획해서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일부 아파트에서도 자체 부담금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큰 돈이 안 든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걸 왜 사진을 띄웠냐면 몇 년 전인가 폭우 때 그 맨홀에 누나랑 남동생이 이제 빠져서 죽은 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맨홀은 이제 빠지지 않게 다 보강을 했는데 마찬가지 지하주차장은 저희 아파트도 한 300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 저런 차수판도 물론 권고지만 좀 강력하게 갖고서 재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도 그 침수 우려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문을 시행하여 가지고 지금 제출을 받았는데요. 그게 아직까지는 아파트에서는 이게 뭐라 그러나 좀 급하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대부분 조금 미루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과장님 혹시 이건 됩니까? 보조금을 어차피 이제 지원해 주셨습니까? 보조금 지원해 준 조건에 차수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건 안 됩니까? 그거는 법에서 정하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넣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신설되는 게 이제 상위법에는 있고 조례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주택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조건 기준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는 있어요? 거지 주택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에 넣어놓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게 이거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준공할 때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더 볼 수 있어요? 우리 주택과에서? 기술적으로 더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 도면에 반영된 거하고 시방서에 반영된 게 뭐 잘 시공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거를 책임감리가 확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촘촘하게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더 촘촘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기존의 설계나에 반영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게 하는 건 실제 우리 건설 준공 이후에 하자 보수가 이게 제일 많아요. 뭐냐면 보면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물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화단이나 이런 인공적으로 지하 주차장 위에 나무 같은 거 이제 인공 화단 조성해 놓은 것들이 보면 대부분 막 누수가 생겨서 이제 실제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래도 그냥 준공은 나잖아요.
근데 이걸 준공 나기 전에 이게 예방 차원으로 해서 이걸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이걸 준공 전에 우리 주택과에서 좀 기술적으로 이걸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지금 그 기술적으로 저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더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넣는 목적이 예방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 하면 기존에도 이거는 규정대로 가야 되는 건데 실제 이렇게 준공이 낮지만 이거대로 설계 안 해서 난 게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네. 이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주택법의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그냥 조경 기준에만 지금 적용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요. 아 그러니까 그럼 상위법에는 없는 거네. 예, 없습니다. 주택법에는 없습니다. 네, 맞네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그러니까 정철수 의원님께서 그거를 예상하셔가지고 지금 조례에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넣게 되면 저는 우리 그 주택가에서도 준공 때 이거는 정말 더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방수 시설을 잘 안 해놓고 준공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과장님. 근데 지금 이제 방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방수 방근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주차장 위에 있는 조경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외벽이라든가 아니면 슬라브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규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방수라고 하면 옥상 방수도 있고 외벽 방수 뭐 외벽에 대한 방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조경 부분하고 그 지하 주차장에 대한 부분만 방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규정만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이거는 상위법에 없는 거고 조례 이게 이제 정확한 거죠. 조례에 만들어서 좀 관리를 강화해서 예방 차원의 목적으로 한다. 이건 맞는 거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니까 저는 좀 이후에 이 조례가 좀 실시되면 새로 준공되는 아파트에는 이런 하자들은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좀 요거는 감리든 아니면 우리 준공 전에 이런 것들이 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질의드리면 고려하여야 한다는 마지막 부분은 고려하는 거면 되는데 앞에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방근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며 이거는 의무 조항인 거죠? 예, 그거는 의무 조항입니다. 앞에 두 개는 의무 사항이고 뒤에 것만 고려하여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그 진출 입는 우수 관련해서는 이 설계에 반영하면 시공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설계하고 시방서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가 소강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성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주거복지 문제 대안으로 주택바우처 지원이 제시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성 맞춤 주택바우처 정의 규정과
주거 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며 주택파업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주민 대표 의안의 비용 축에서 관계법령 발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6년 1월 30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 입법 예고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이 조례에 개정하는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담당 과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영가입니다. 그 배경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락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시적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 임차료 지원. 예, 그럼 한시적이라는 게 1년인가요? 예, 12개월입니다. 12개월이면 지금 여기 예산 수반 사항이 연간 5,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게 올해만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한 7,800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추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월세 가구들한테 월세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전세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전세 사신 분들은 해당 없습니다. 그 전세라는 그 목돈이 있으니까 그런 아, 예. 분들은 중위소득 대상자에 들어가도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선정하는데 또 행정력이 들어가겠어요? 지금 이게 희망복지팀에서 그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추출해서 가구를 44가구에 대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44가구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긴급복지 대상자인 경우가 44가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수가 44가구라서 선정한 겁니다. 긴급복지 대상자. 그러면 그분들은 그 후년도에도 대상자가 되리라는 법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1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틀립니다. 어쨌든 긴급복지 대상자를 주된 대상자로 한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관계법령 발췌에서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 지역마다 그 장애인분도 수가 다르고 또 청년도 다르고 또 저소득층 신혼보다 다른데 이 주거기본법의 제3조 2항에 보시면요, 이거는 이 순서는 정해진 겁니까? 이거를 지역에서 바꿀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선 지원은 장애인부터 해서 그다음에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이게 쭉 이 순서대로만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성에 특별하게 청년이 좀 많으면 청년을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까? 예, 9페이지 제3조 2항입니다. 그 순서가 정해졌는데요. 예. 지역마다 이거를 좀 변형해서 많은 수혜를 좀 보기 위한 층이 있다면은 그 층을 이렇게 앞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당겨서? 아니 지금 이거는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이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44가구 중에 이 원칙의 비율을 봤을 때 누가 제일 많습니까? 이 44가구 중에 저소득층이 제일 많습니까? 장애인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 그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44만 가구에 대해서 그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한 분류를 아직 안 해봐서요. 그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보고가 저 자료가 나오면은 네, 의원님께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4705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안성산업진흥원에서 구 삼동청산의 2층 공간을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은 안성시 고수 1호 11 구 삼동청사 2층에 안성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성산업진흥원이 2020년 3월 30일부터 법인 해체 시까지 사용료 면제를 요청했으며 공유재산 내 운영되는 안성산업진흥원은 전문적 체계적 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간특법 시행령 제17조를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가 타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4705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그 산업진흥원은 직원 수가 한 20여 분 됩니까? 국장님. 수는 모릅니다. 국장님 모르세요? 예. 제가 알기로 한 20명 좀 넘거든요. 네. 1층에 주거복지하고 서민금융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합해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지금 저희 직원이 3명이고요. 서민금융이 1분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3명입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되네요. 네. 공간 충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거 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주택가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그 건물 관리인이. 예. 어쨌든 주거복지센터가 1층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3동 건물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공법인의 경우 비영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아예 감면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 6월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개소식은 3월 30일 날 개소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입주하는 거네요? 입주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지금 저는. 거기도 이제 그 2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맞춰가지고 끝나면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이 리모델링비 얼마 들어갔던 거죠? 지금 진흥원 그 첨단산업께서 예산이 1억이었고요. 저희가 원래 1억을 올렸는데 8천만 원으로 삭감돼서 지금 8천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8천만 원 있고 네, 첨단산업께서 1억입니다. 1억 있고 그럼 네. 합치면 1억 8천인 예, 1억 거네요. 8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억 8천으로 1층, 2층, 3층까지 네, 3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3층까지 리모델링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 건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화장실에 그 환기 관련해서 냄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화장실 배관이 좀 문제긴 한데 그거가 오래돼서 지금 배관 자체 안에가 아마 그 스케일이나 이런 게 지금 껴 있어가지고 냄새가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게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1억 8천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교체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조금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억 8천 갖고는 화장실 리모델링까지는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지금 3층에 네. 회의실,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조금 예산이 조금 깎이다 보니까 페인트 마감을 지금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다른 작업을 못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제가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회계과에 근무할 때는 한 350에서 400 정도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50에서 400만 원 예, 예. 리모델링이요. 이게 지금 민간 건축하고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아요. 그 원가 계산을 하면 요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게 그 금액이 붙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은 대부분 원가 요율을 많이 안 주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공공기업에서는 원가 요율을 제비율을 잘 태워주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한 30% 이상 좀 높습니다. 350에서 400이면 집을 짓는 건축비인데 어쨌든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새롭게 개소하는데 이게 화장실 냄새가 나면 그럴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어떻게 리모델링비를 담아야 되겠는데요. 화장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첨단 산업도 그렇고 저희 뭐 주택가도 그렇고 뭐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니까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고요. 나머지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은 추가로 다 예산 확보해 가지고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라니까 뭐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이야 주택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맞춤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원익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오준옥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안성맞춤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운면 소재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하행선 안성맞춤 휴게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 로컬푸드 운영에 대하여 휴게소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안성 농특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민간위탁 제안 근거로는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탁 사무는 로컬푸드 직매장 상품의 품질, 진열, 가격관리, 직매장 내부 시설물 유지 보수, 로컬푸드 매장 상품 검수 및 클레임 관리, 안성시정 홍보 및 안성맞춤 브랜드 홍보 지원, 그 밖에 로컬푸드 매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으로는 우리 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게 되며 모집된 단체를 대상으로 안성시 민간위탁 심의 심의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동의안이 승인되게 되면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 후 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시고 직위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근배 의원님. 그 3페이지 위치도를 보면 그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주차장 쪽입니까? 여기 뭐 박스
붉은색 박스가 앞쪽이 주차장입니까? 그럼 그쪽에 진입하는 겁니까? 네, 농축산 통과장 심상철입니다. 현재 위치는 이 제천 방향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끝쪽 부분, 앞쪽 부분에 끝쪽 있고 이 주차장 이 휴게소 자체가 양쪽으로 진입하게 양쪽에 돼 있잖아요. 있으니까요. 근데 앞쪽 부분에 그 편의점 쪽에 있습니다. 그쪽은 대형 주차장 쪽입니까? 아, 맞습니다. 이게 56제곱이면은 한 18평 정도 네, 되거든요. 17평 정도. 예. 그러면 여기 홍보관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홍보관하고 판매관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네, 네. 홍보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거기는 이제 5대 농축산물 위주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농가들 가공품, 그다음에 그 서원면에 포도 나오면 포도를 또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고삼휴게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그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이. 일부 도입할 예정입니다. 홍보관이라서 이렇게 부스를 따로 마련한 게 아니라 같이 그렇지 않고요. 5대 섞어서 하는 거예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한 장으로 딱 와 있는 거죠. 83.6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좀 자세히 좀 늘 달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요. 그 83.6점 받았는데 가장 감점이 많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매출 실적이 좀 저조해서 매출 실적. 예. 이게 지금 20년도부터 운영을 한 거잖아요. 연간 매출 실적 추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유통지원팀장 오준옥입니다. 연간 매출은 평균적으로 2억 원 정도 됩니다. 연간 매출이 네. 2억 원 정도다. 평균적으로. 2억 원. 네. 그 추이는 없나요? 뭐 점점 늘어난다든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줄고 있어요? 줄고 있다. 줄고 있으면 문제네요.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현재 그 재작년까지는 매출이 한 2억 3천 4천 됐는데 아시다시피 고3 제2경부가 이제 뚫리면서 제천 방향을 그냥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리지 않고 또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고속도로 휴게소가 20km마다 하나씩 있어요. 너무 많은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자구책으로다가 이제 답례품도 놓지만 인력 운영에 대한 탄력적 운영 이런 것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 그러면 안성맞춤 여기 그 휴게소가 이용객 자체가 줄었다는 건가요?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휴게소 측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제 연화육을 개발해서 이제 상품화 상용화하는 데가 바로 그 안성맞춤 휴게소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표 상품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좀 오게 하고 이렇게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휴게소에 내는 임대료 같은 게 있나요? 임대료는 없고요. 저희가 소유한 건물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소유한 건물이에요. 예, 예. 안 그래도 여기 지금 보니까 개장 기간이 연중 무휴가 맞습니까? 연중부 마이는 맞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예요? 예, 예. 이건 매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하절기 때 또 포도 판매할 때는 탄력적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자체도 이제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다음 운영자가 선정되면 그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위탁 누가 받았었던 현재는 거예요? 안성맞춤 농협입니다. 다음 위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명절이나 휴가철 때는 그 운영 시간을 9시부터 쇼핑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저녁 늦게 뭐 8시까지라도 좀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매출이 점점 떨어진다. 아무리 그 이용객 수가 줄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매출 떨어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진단을 하셔서 고가 제품으로 갈 건지 아니면 또 그냥 손쉽게 살 수 있는 물품으로 갈 건지 또 지역 농산물 판매를 좀 더 기획해서 기획전을 좀 더 얼마나 자주 열 건지 그 운영 시간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휴게소 안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안성맞춤 휴게소, 그다음에 경부 상 휴게소,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고삼 휴게소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필드점 하나 있고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요. 매출액 추이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매출액이 떨어지면 이유가 뭔지 좀 분석을 한 내용 같은 거 간단하게라도 좀 한번 제출을 해봐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그래서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계획서도 한번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이제 급한 건 아니니까요. 한번 네네.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결과물 한번 내주시고 이게 4군데나 되니까 앞으로 계속 매출액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예, 한번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질의하실 박근배 의원님.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소유가 저희 안성시로 되어 있습니까? 네, 안성시가 그 도로공사의 그 동의를 받아서 그 자리에 도비 사업을 통해서 지은 지은 겁니까? 지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맞춤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농축산유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성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